엄마가 이거 죽어가면서 네 건네준 수술비야. 엄마 돈이었습니다. 전부야. 병원 그럴 침대에서 수가 있어. 엄마가 떨리는 죽기 전에 손으로 반드시 돈을 봉투를 걷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딸아, 수술비야. 이거 내 수술비야. 엄마 전부야. 5천만 원.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남편 차고에는 새 BMW가 세워져 있었고 조수석 발매트 밑에서 나온 영수증엔 낯선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저는 이진숙입니다. 올해 58세.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숙 씨는 참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걸었던 겁니다. 눈 딱 감고.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건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29살. 작은 철물점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웃는 눈이 좋았습니다.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꼭 잘해줄게. 저는 그 말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바보같이. 첫째 민준이는 결혼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둘째 민혁이는 3년 후에. 애들 키우면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철물점을 접고 건설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일이 돈이 더 돼. 그 말도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수입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저는 그 사이에 식당 보조에서 홀서빙으로, 서빙에서 카운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3살 때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랬습니다. 500이나 있었어? 어떻게 모은 거야? 조금씩 모은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없어질 것 같아서. 분식집은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심때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5년을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말하기도 싫습니다. 현장 일은 50대가 되면서 점점 힘들다고 했고, 그러다 허리가 아프다고 쉬었고, 쉬다가 친구 따라 투자한다고 돈을 날렸고 날리고 나서 또 다른 걸 찾는다고 집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야. 수익형 부동산이래. 여보, 이 사람 알아? 유튜브에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래. 여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대. 저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마. 그럼 남편은 삐졌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부정적이야? 그리고 몰래 했습니다. 그리고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통장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수입에서 아껴서 모아둔 1200만 원을 썼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게. 민혁이가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없을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취직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민혁이는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직원도 3명 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년 전 봄,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랫배가 당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아졌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이 있어요. 꽤 큽니다. 얼마나요? 6cm요. 수술하셔야 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암인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일단 수술이 먼저입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 자궁에 혹이 생겼대. 수술비는?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수술비부터. 모르겠어. 알아봐야지. 나 지금 통장이 좀 그래. 당신도 알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경상도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올해 87세.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엄마 왜? 니 어디 아프다며. 누가 말했어? 민준이가 전화했더라. 큰아들이 말했구나.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수술한다며. 엄마 진수가 엄마한테 돈 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돈? 모아둔 거. 엄마 죽을 때 쓰려고 모아둔 거. 근데 딸이 아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고. 엄마 그 돈 쓰면 안 돼. 왜 안 돼? 네 낳은 사람이 엄만데. 다음 주에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작은 농촌집 안방에서 이불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뵌 게 6달 전인데 엄마 살 빠진 것 같아.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 엄마는 장롱 서랍 안쪽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습니다. 이거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열어봐. 현금이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묶음이 여러 개. 엄마 이게 얼마야? 5천. 5천만 원? 응. 30년 동안 모은 거다. 저는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엄마, 이건 안 돼. 너무 큰 돈이야. 이진숙.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부를 때는 진지할 때입니다. 네가 아프면 엄마는 밥이 넘어가겠나? 받아라.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네 낳은 엄마가 이것도 못해주면.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에서 오는데. 왜? 엄마가 수술비 줬어. 5천만 원. 5천? 응. 당신이 병원 예약하고 수술 일정 잡아줘. 나 가게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알았어.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수술 예약하면 병원비 계좌로 이체해. 나머지는 우리 비상금으로 넣어둬. 알았어. 남편은 봉투를 받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봉숭아꽃 핀 마당에서 웃고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남편 차고에 새 차가 들어서고 있다는 걸. 3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원 바랍니다. 그 문자 하나로 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예약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병원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병원들 전산 오류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확인 전화 한 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숙 환자인데요. 수술 예약 관련해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잠깐만요. 이진숙 씨요? 예약이 없으시네요. 없어요? 네. 저희 시스템에 접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예약한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저희 쪽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직접 내원하셔서 다시 접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예약이 안 돼 있대. 아.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당황하는 사람 특유의 짧은 소리. 아가 뭐야? 예약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가 날짜를 좀 바꿨어. 왜? 일이 좀 있어서. 다음 달로. 다음 달?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 수술을 깜빡? 아내 수술을.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보며 앉았습니다. 수술 다음 달 어느 날로 잡은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고. 확정이 아니라고? 몸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 의사가 빨리 하라고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제 거품을 씻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통장 확인해 봐야겠다. 공동 통장이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 엄마한테 받은 5천만 원을 거기 넣어두라고 했으니까. 핸드폰으로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잔액 12만 3천 원. 저는 화면을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12만 3천 원.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다 망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거품도 닦지 않고 핸드폰 화면만 봤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3주 전 입금 5천만 원. 3주 전 이틀 후 출금 5천만 원. 수취인 박철수 개인 계좌. 박철수? 남편 이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랐습니다. 왜? 있어. 통장 봤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통장? 비상금 통장. 잔액이 12만 원이야. 5천이 어디 갔어?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투자건이 있어서. 투자? 응. 잠깐 돌리면 금방 나와. 이번 달 안에 엄마 수술비로 투자를 했어? 일시적으로만 박철수. 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차고로 갔습니다.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검은색 BMW. 번쩍번쩍한 새 차. 이전에 없던 차.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보닛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여자 향수. 발매트를 들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날짜는 2주 전. 메뉴 스테이크 2인 세트, 와인 1병, 케이크. 금액 18만 7천 원. 예약자 이수연. 저는 영수증을 들고 차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남편이 차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저는 영수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수연이 누구야? 남편이 굳었습니다. 그거니 차 누구 차야? 내 차야. 5천으로 뽑은 거야. 아니 아닌 게 뭐가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BMW 선납금이 얼마야? 조사해봤어. 이 모델 선납금 딱 5천이더라.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이 타는 차야? 아니면 같이 탄 차야? 오해야. 오해.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서웠습니다. 31년이야. 진수가 31년 동안 내가 뭘 믿고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한 말 있잖아. 결혼할 때 나중에 꼭 잘해줄게. 그 말. 미안해. 미안해가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모은 돈이야. 딸 수술비라고 준 돈이야. 그게 지금 이 차 안에 있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나한테 미안하지 말고 엄마한테 미안해. 저는 영수증을 남편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남편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핸드폰. 새벽 1시. 남편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 옆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생일 0318 열렸습니다. 아직 제 생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상단에 이름 하나. 이수연. 마지막 메시지 시간 오늘 오후 6시. 남편이 퇴근한 직후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수연 오빠 오늘 집에서 별일 없어? 박철수 응 괜찮아. 왜? 이수연 왠지 불안해서. 박철수 별일 없어? 걱정 마. 이수연 오빠 차 너무 좋다. 어제도 혼자 타봤어. 키읔키읔. 박철수 키읔키읔 좋지. 이수연 우리 이번엔 제주도 가자. 저번에 못 간 거. 박철수 그래. 다음 달에 날 잡자. 이수연 오빠 부인은 아직도 몰라. 박철수 응. 걔는 몰라. 이수연 왜 몰라 키읔키읔. 박철수 바보거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보. 31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나왔습니다. 근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울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다음부터는 울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인 척, 딱 한 번만 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얼굴 근육을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눈은 멀쩡하게, 입은 평범하게.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밥 있어? 응. 앉아. 된장국이랑 계란말이. 평소랑 똑같은 아침.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국을 떴습니다. 손이 안 떨리게.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응. 저녁은 먹고 와도 돼. 응.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술도 못 넘겼습니다. 가게에 나갔습니다. 분식집 직원 2명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피곤해서 그래.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일하자. 점심 장사를 했습니다. 김밥 말고 라볶이 끓이고 계산하고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수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점심 마감하고 혼자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5천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가게 통장에 운영비 포함 약 800만 원, 개인 통장에 300만 원, 합의 1100만 원, 수술비가 1500에서 2000 사이라고 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할까? 아니, 아들한테 이런 말 못합니다. 아비가 외도한 걸 아들이 알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고 싶은데요. 네. 이진숙 환자분이시죠? 그런데 지난번 검사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재검사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는데요? 거의 2달이에요. 2달. 그 2달 동안 저는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이 더 커졌어요. 얼마나요? 6에서 8.5cm로요.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더 미루시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좀.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신청해 보세요. 저는 차에 타지 않고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이상하게 파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진수가, 엄마, 응. 수술은 다 됐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응, 엄마. 잘 됐어. 그래. 많이 아팠어?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다행이다.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진수가, 응. 네 남편 잘해줘라. 수술 때 옆에 있어줬지? 저는 주차장 바닥을 봤습니다. 응. 옆에 있었어. 잘했다. 그래도 남편 잘 챙겨야 돼. 알았지? 응, 엄마.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이 잘 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수연이란 사람 누구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알고 싶어서. 그냥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알아? 왜 이래 갑자기? BMW 조수석에서 향수 냄새 났어. 그리고 영수증도 봤어. 이수연 이름으로 예약된 레스토랑 영수증.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 오래된 사이야. 얼마나? 한 2년쯤. 2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안 질렀습니다. 물건을 안 던졌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진수가 미안해. 잘못했어. 끊을게. 끊어. 진짜야. 알았어. 용서해줘. 나가. 진수가 나가라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2년. BMW. 5천만 원. 이수연. 바보. 그 단어들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매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무 말 안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이수연 오빠 나보고 싶어?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고요함이 왔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꼭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처럼 아주 고요하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리뷰가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예약을 눌렀습니다. 3일 후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혼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잡지가 있었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이진숙 씨?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4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미래.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감정 없이 딱딱한 표정.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5천만 원 이야기, BMW 이야기, 이수연 이야기, 카카오톡 이야기.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요? 배우자가 위탁받은 돈을 동의 없이 제3자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돈이 의료 목적으로 맡겨진 거라면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요.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 여성한테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증거에 달려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 영수증, 통장 내역, BMW 계약서를 본 기억. 카카오톡은 제가 받고 영수증도 있어요. 통장 내역도 있고요. BMW 계약서 사본은요. 서재에 있는 거 봤는데 가져오진 못했어요. 그거 필요해요. 가져오실 수 있어요? 몰래요? 네. 들키지 않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께서 돈을 건네실 때 녹음된 게 있나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 집에서. 저는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나중에 기억 못하실까봐 그 소중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해뒀습니다. 있어요. 뭐가요?
엄마가 돈 건네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핸드폰으로 녹음해뒀어요. 변호사가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있으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째 날, 남편이 없는 틈에 서재를 뒤졌습니다. BMW 할부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금액 7,800만 원, 선납금 5천만 원, 계약자 박철수, 계약일 엄마한테 돈 받은 지 이틀 후, 둘째 날, 통장 입출금 내역 6개월치를 출력했습니다. 은행 가서 공증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카카오톡 캡처본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A사 용지 12장 분량이었습니다. 넷째 날,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전화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성 사진 확보 부탁드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다섯째 날,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카드는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레스토랑 3곳, 꽃집 결제,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꽃집, 백화점. 저는 명절에도 꽃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화였습니다. 연료 같은 화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전부 넘겼습니다. 완벽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이혼 소송 전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기간 31년의 주된 수입원이 이진숙 씨셨다면 분식집 포함한 재산에서 유리한 비율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60에서 70%도 가능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혼 소장 접수 전까지는 통보 안 해도 돼요. 몰래 준비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날짜는 언제로 하실 건가요? 접수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남편 생일이 2달 후였습니다. 남편 생일로 해주세요. 변호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생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케이크 예약을 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그냥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만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가게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밥 데워놓고 먼저 잤습니다. 남편은 그 2달 동안 가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잘해줬습니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웃으면서 바보인 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달 전 전화가 왔습니다. 경상도 시골 엄마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진숙 씨 어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술 한 번 못 받은 딸 걱정하다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저는 홀로 내려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분 돌아가셨어. 다녀올게.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방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안쪽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진수가 수술 잘 됐지. 엄마는 기뻤다. 네가 아프지 않으면 됐다. 그 돈 아깝지 않다. 잘 살아라. 엄마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 손 떨려서 쓴 글씨,
그때 처음 울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혼자서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애처럼 엉엉. 한참 울고 나서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후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눈가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눈빛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생일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이네. 생일이잖아. 당신이 챙겨주네.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조용히 봤습니다. 남편 얼굴, 31년을 같이 산 얼굴,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많이 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다. 이 사람이 엄마 수술비를 썼다. 이 사람이 31년을 속였다. 밥상을 치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는 가게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야? 생일이니까 내가 차릴게. 그래도 돼? 응. 일찍 들어와. 남편이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준비됐습니다. 몇 시로 할까요? 저녁 7시요. 밥 먹다가. 알겠습니다. 집행관이 정확히 7시에 갑니다. 그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케이크를 찾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해요 적힌 케이크, 그리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첫째, BMW 압류 통보서. 차량은 이미 법원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이수연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 금액 5천만 원. 셋째, 엄마 사망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편지 사본. 진수가 잘 살아라. 엄마가.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 상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6시 50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당신이 일찍 오라고 했잖아. 맞아. 앉아. 남편이 앉았습니다. 상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생일이잖아. 맞네. 60일이다. 벌써 많이 늙었네. 당신도. 그러게.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6시 58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 할 말 있어. 뭔데?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딱 7시. 내가 나갈게. 남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갈게.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 2명, 정장 차림, 경찰관 1명. 이진숙 씨 댁 맞으시죠? 네. 박철수 씨 계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누구야? 집행관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혼 소장 및 배우자 불법 자금 사용 관련 형사 고소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수령하시겠습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밥상 앞에 서서, 국이 아직 따뜻한 밥상 앞에서, 이게 무슨. 저는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혼 선물이야.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수령하세요. 안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집행관이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남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BMW 압류 통보서. 차 이미 절차 들어갔어. 경매 넘어가. 남편이 입을 벌렸습니다. 진수가 그 차는 이수연 씨 선물이었잖아. 근데 이젠 법원 거야. 두 번째 서류.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 피청구인 이수연. 청구 금액 5천만 원. 상간녀도 책임져야지. 남편이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서류. 사망진단서. 남편이 읽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한 달 전에. 왜 말 안 했어? 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어머니한테. 엄마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알아? 딸 수술 잘 됐다고 기뻤대. 그 돈 아깝지 않대. 남편이 식탁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가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저는 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을. 31년 전에 웃는 눈으로 밥 사주던 남자. 나중에 꼭 잘해줄게 하던 남자. 지금은 밥상 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 일어나. 진수가 일어나라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행관 분들 마저 처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수가 어디가? 나가. 어디로? 내 갈 데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1년을 등에 얹고 걷다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혼해. 잠깐 침묵.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응. 아빠 이상한 거 느꼈어. 근데 엄마가 말 안 하니까. 엄마 힘들었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도 안 힘들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 저 65%, 아파트 한 채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남편 형사건은 집행유예 1년, BMW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 5,400만 원, 그 일부가 제 손해배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은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손해배상 3천만 원.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엄마 납골당. 납골당 옆에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관리자한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꽃 심어도 될까요? 어떤 꽃이요? 봉숭아요. 엄마가 좋아하셨거든요. 씨앗을 사서 직접 심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팠습니다. 씨앗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일어서서 납골당을 봤습니다. 엄마, 나 수술 잘 됐어. 의료비 지원받아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봉숭아는 안 피었습니다. 씨앗이니까. 근데 곧 필 겁니다. 엄마는 알 겁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8살.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끝.